국회수천의 윤옥희입니다. 신간 경험자산을 출간한 조훈 서정대 산학부총장님을 모셨습니다. 경험이 어떻게 인생과 커리어를 바꿀 수 있는지 귀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네. 국회수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경험을 팔기로 했다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경험자산의 책을 낸 서정대학교 조훈 교수입니다. 저는 국민은행에서 직장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올해까지 37년 동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한 10가지 직업을 전전했다 이런 표현도 맞을 것 같고요. 37년간의 기록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어떤 경험을 재해석한 책 경험자산을 이번에 내게 됐습니다. 네, 열심히 읽어봤는데요. 제 상황과 연결하면서 네. 너무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제가 나는 경험을 팔기로 네, 했다라고 네, 되어 네. 있더라고요. 네. 경험을 판단 의미, 네, 그리고 이 네. 책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뭔가요? 우연한 기회에 건강진단을 했는데 이암 1기라는 그 판정을 받았어요. 한 번도 쉬지 않고 일을 했었는데 일찍 발견됐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는데 제 인생에서는 굉장히 큰 모멘텀이 있어서 병원에도 있고 집에서 한 2개월 쉬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37년간의 기록들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이걸 팔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나는 경험을 팔기로 했다는 부제를 정했는데 출판사 대표님이 상징적으로 의미를 개념화를 좀 하면 좋겠다. 경험, 자산이라는 이름을 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참 많이 필요로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험자산이라는 제목을 정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된다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네. 경험만 쌓고 이것을 자산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네. 연결을 시키지 못하는 걸까요?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평생 직장의 개념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직장의 이름이라든가 재직하는 기간이라든가 표준화된 목록 중심으로 있다 보니까 내가 이 직장에 있다가 나오는 순간 내가 과거에 했던 경험들은 그냥 사장돼 버리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치로 연결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성장사 세대를 이끌었고 또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는 많은 세대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축적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사장하기는 너무 아깝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산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고요. 막연히 내 경험은 쓸데없어 이런 생각을 가질 게 아니라 한번 다시 해석을 해보자. 내 경험은 어떤 의미를 갖고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또 그것이 앞으로 어떤 거하고 연결될까에 대한 부분들을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경험을 해석을 해라. 그 경험을 가치로 만들어라. 이런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가치로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경험이라고 하는 게 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경험을 바라보는 이제 새로운 관점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아까 10개 직업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동안에 뭐 국민은행에도 근무를 했고 삼성 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도 일을 했고 시카고 대학에서 이제 MBA를 하기도 하고 청담학원의 그 자회사 대표로 가서 상장도 시켜보고 이런 경험을 했는데 경험을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국민은행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10년 동안 이제 은행에서 일을 했습니다. 은행에서는 영업도 해봤지만 국제금융 전문역으로도 일을 해봤고요. 또 홍보실에서 근무를 해봤고 사내방송 아나운서도 해봤고 캐나다 현지 조사역으로도 파견이 돼서 근무를 해봤고 마지막에는 비서실 과장으로 10년의 마지막 일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10년 동안 일을 했지만 삼성으로 갔을 때 삼성에서 이 업무가 그대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쓸데없다고 생각하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업무의 롤을 봤을 때 업무에서 주어지는 롤이나 그 직무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의 활동들이나 했던 결정들은 과거에 국민은행에서 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경험이나 경력이나 의사결정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했던 것들이 많고 네. 이것이 삼성을 떠나서 청담어학원이라는 영어학원의 자회사 대표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국제학교 교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에 와서 대학의 혁신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때도 30년 전에 그 국민은행에서 했던 그런 경험들이 그대로 녹아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절대 쓸데없는 건 없다. 모든 경험은 소중한 것이고 소중한 경험들을 스스로 자산화하는 연습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분들도 네. 나의 경험과 연결해서 이렇게 자산으로 연결하면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야기할 때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스토리라고 하는 게 연결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결되지 않은 스토리는 의미가 없고 그래서 스토리라고 하는 것들을 가만 생각해 보면
꼭 필요한 강점의 덕목에서 제가 자기 해석 능력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중요해진 거예요. 특히 AI로 대변되는 이 과학기술의 엄청난 발전 그리고 우리가 GPT라든가 제미나이라든가 클로드라든가 굉장히 많은 AI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AI 도구를 활용하는 것들도 자기 스스로 해석하는 능력이 없으면 소위 말하는 이제 프롬프트 러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진짜 경험을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험을 자산으로 만들기 위한 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개를 맞습니다. 해주셨더라고요. 네네. 몰입, 그다음에 진정성, 그다음에 반복, 회복 탄력성, 뭐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이제 세밀함, 실행, 그다음에 연결 능력, 뭐 방향 감각, 뭐 자기 해석 능력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 10가지가 어느 날 뚝 떨어져서 나열한 건 아니고요. 37년간의 직장 생활과 사업을 하면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제안도 하고 같이 그 운영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또 대학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것들 중에 그런 요소들이 필요하다는 걸 느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디테일의 힘. 사실 이제 디테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그 디테일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임 박사님 MBTI 해보셨죠? 네. MBTI 해보면 전체로 보면 먼저 나무를 보는 사람과 먼저 숲 전체를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숲 전체를 보는 사람들은 나무를 보는 것들이 어쩔 수 없이 떨어져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나무를 보는 사람들은 또 숲 전체를 보는 능력이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것은 능력의 차이라기보다는 성향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디테일이 강한 사람들은 돌다리도 두드려 가듯이 하나씩 하나씩 짚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큰 그림을 못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큰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이게 또 떨어져요. 제가 그렇습니다. 저도 큰 그림을 보는 능력은 탁월하다고 생각하는데 디테일은 굉장히 약해요. 근데 디테일이 약하다 보니까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사업하는 거. 사업을 할 때 디테일이 떨어지면 필연적으로 실패를 합니다. 네. 예, 저도 사업에서 이제 크게 실패도 해봤지만 실패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사업은 10가지를 수행을 해야 된다면 10가지가 다 연결이 돼서 모든 게 완료됐을 때 하나의 성과로 나오는 거거든요. 네. 9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만 못해도 사업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 생활이 있다. 그러면 10가지 중에 3개만 해도 잘한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나머지 7개는 다른 사람들이 해주면 되거든, 동료가. 근데 사업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테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또 실행력이라는 게 있어요. 네. 실행이라는 단어가 이제 execution이라는 단어인데요. execute라는 단어가 사실은 사용을 집행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행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혁신도 그렇잖아요. 네. 혁신도 가죽을 벗겨내는 네. 거니까 사실은 엄청나게 그게 무서운 단어거든요. 실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업을 성공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저는 사업의 성공 요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실행과 디테일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걸 잘 못해서 사업을 실패를 했어요. 상대적으로 제가 또 잘한 것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연결하는 힘. 그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했던 그 커넥팅 닷이라는 게 있는데 경험자산이라고 하는 이 책의 제목이나 나는 경험을 팔기로 했다는 이 부제조차도 이 커넥팅 닷하고 연결돼 있을 것 같아요. 내가 37년간의 직장 생활과 사업과 대학의 교수로서 활동을 하면서 하나하나가 연결 지었을 때 그게 힘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것은 내 경험도 있지만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우리 윤옥희 박사님하고 제가 이렇게 인연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네. 방송에서 진행할 때는 제가 진행자고 우리 작가로서 이제 활동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진행자고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출연자로서 있고 또 이제 저희하고 같이 진로진학 상담 쪽에서 활동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10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뭐 몰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몰입이라고 하는 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몰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그 1만 시간의 법칙처럼 네. 하나의 일들을 집중해서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일을 다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몰입이라는 그 단어, 이 think hard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요. 네. 서울대학교 황동근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 몰입의 중요성을 굉장히 느꼈고 네.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험을 해석할 때 이 몰입이라는 부분들이 내가 경험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하나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이제 그 회복 탄력성. 네. 긍정심리학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들이 긍정적인 사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배려, 그리고 대인관계. 결국은 이제 이것이 있는 사람들이 회복 탄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그 심리 정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 그리고 좌절할 수 있다. 근데 실패와 좌절을 결국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저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이것을 내가 어떻게 견디느냐, 이걸 회복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하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오는 게 바로 회복 탄력성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책에서 강조하는 10가지 덕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 경험에서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느꼈던 사례, 때로는 이제 성공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굉장히 내 스스로가 성장을 한다라는 느낌을 갖는다. 저는 사실 성공이란 단어보다는 성장이란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하루가 성장을 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도적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책을 보니까 구체적인 실천 전략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기가 이런 어떤 그 덕목을 만들어 갔을 때 연습을 하는 능력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 성찰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돌아보고 자기 행동을 돌아보고 자기 하루를 돌아보는 이 성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을 꾸준히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굉장히 갭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습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제 생각에서의 어떤 연습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게 무슨 일인가를 디파인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했을까. 그리고 그 의사결정을 내가 왜 했을까. 사실 그 이유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뭘 배웠는가.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는가에 대한 것들이 하나의 행위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 하나가 필기를 하는 겁니다. 문학을 하시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이 이제 필사잖아요. 네. 다른 사람의 경험을 베끼는 연습. 근데 이 베끼는 연습이 굉장히 단순하고 지루한 일 같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어떤 규격화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삶의 규칙을 만들어 가면서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것들. 그래서 하루를 정리하는 일기를 쓴다든가 정리를 한다든가 정리를 할 때도 이 포인트를 만들어서 정리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게 쌓이거든요. 네. 이걸 다시 이제 되돌아보면서 한번 읽어보거나 한번 봤을 때는 또 다른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굉장히 성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면서 제가 하는 그 루틴은 뭐 10시 전에 자고요. 네. 보통 한 4시 전후로 일어납니다. 전형적인 새벽형 인간인데 네. 적어도 아침 4시부터 10시는 4시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제 루틴이에요. 누구하고도 방해되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시간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 만나고 회의하고 하는 것들은 주로 오후에 하고 그럼 이 오전 시간에 주로 뭘 하느냐? 제일 많이 하는 게 일단 책 읽기. 요즘 유튜브 많이 듣죠. 네. 유튜브도 뭐 공부하는 쪽에서 자기 개발도 있고 정치 관련된 것도 당연히 관심이 있으면 있고 예전에 그 우리 선배들 세대 보면 고전도 있고 고전 외우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학력고사 세대가 그걸 못 하거든요. 네. 저희는 그런 거 못 해봤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어떤 철학을 공부하고 또 인문학적인 서사를 공부하고 책을 읽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그걸 느끼면서 스스로 제가 계속해서 성찰을 하게 되는 그런 루틴을 가지고 있는데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자기만의 루틴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북퀘스천